저것도 추억이 되겠네요, 그죠? 가서 그 뭐야 회도 먹고 바닷가 가서 낚시도 하고 했어요. 낚시는 안 했고. 먹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그게 중요하지, 그죠? 사진도 많이 찍고 그게 중요하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어저께 이어서 바로 할게요. 바로 하도록 하고 90 몇쪽이냐 7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근데 뭐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글쎄다 뭐 쉬운지 어려운지는 해봐야 되겠다, 그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간단하거든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이렇게 있는데 준비됐어요?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요. 일단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명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만 해보면 명제 중에서 이렇게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죠. 이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그때 영상으로 들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원래 명제와 조건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명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조건 두 개가 뭉칠 때예요. 뭉칠 때란 말은 한 놈은 가정이 되고 한 놈은 결론이 되어서 가정 결론을 이렇게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 화살표를 요 방향으로 해주는 거,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명제가 되고 이때 이 명제는 참인 명제일 수도 있지만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참일 때는 짝대기를 두 개로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참일 때는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말이야. 틈이 왔구나. 어졌나.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틈이 왔으니까 빨리 같이 하자. 지금 시간이 그래도 금방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쪽인가 하면은 97쪽입니다. 97쪽. 그래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은진이도 개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옆에 은진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수업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가정과 결론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태민이도. 맞죠? 근데 여기서 이게 참일 때 이제부터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거야. 조건은 조건인데 누구를 뭐 충분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요. 앞에 있는 거를 충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P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어인 P가 되는 거예요. 맞죠? P가 충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충분 조건의 정의라고요. 태민이 늦게 왔지만 알아들었나요? 둘 다 조건인데 이거이면 이거이다 할 때 앞에 있는 거를 바로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자, 이건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이니까 뭐 증명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반대 상황이 딴 놈이 될 거니까 하나만 정확히 알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외울 때는 약간 좀 유치하게 외우는 게 좋다. 유치하게 외워야 기억이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면 이 화살표 모양을 총이라고 생각할 거야. 오케이? 그럼 누가 총을 가지고 있죠? P죠? 그러니까 총을 가진 사람이 총하고 충이 비슷하니까 우리끼리 총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고 외우자는 거야. 오케이? 암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총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리겠죠? 그래서 피 흘리는 놈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암기하자.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외웠는데 얘들아 누가 총을 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대답을 하면 금방 떠오르겠죠. 자, 근데 이런 거야. 조금 전에 내가 너희한테 얘가 참일 때 된다고 했잖아. 참일 때. 그럼 참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요. 그러면 실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화살표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화살표가 나와 있으면 지금처럼 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실제는 화살표가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화살표를 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럼 화살표를 정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게 이거야. 오케이? 화살표의 방향을 알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 보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쌤이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4의 배수이면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는 P 있는 거예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참과 거짓을 아는 방법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아보는 거라고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4, 8, 12, 땡땡땡. 맞아? 2의 배수는 뭐예요? 2, 4, 6, 8, 10, 12, 땡땡땡.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크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의 부분집합. 다시 말해서 이게 이걸 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지? 입이 벌어진 쪽이죠, 그죠? 그래서 큰 쪽으로 입이 벌어집니다. 그럼 화살표 방향도 큰 쪽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이면 참이니까 우리는 화살표를 이렇게 이면을 지우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방향을 정하는 방법은 진리집합 가지고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야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라고 잡고 얘를 Q 대문자로 잡으면 이것이 될 때 화살표가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정하는 방법만 알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화살표를 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진리집합. 두 번째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직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 책에다가 어느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있잖아 97쪽에 1번과 2번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맞죠? 그 1번 개념과 2번 개념을 다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 얘기하는 게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보세요.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특히 이런 상황이 아니라 P와 Q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도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둘 다 갈 때가 있다고요. 오케이? 선생님, 이 둘 다 방향이 뭐야? 이쪽에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참일 때가 있다고요. 이걸 집합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P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로 부분집합이면 뭐가 되죠? 다른 말로는 PQ가 같다는 뜻이에요. 두 집합이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서로서로요. 맞죠? 이렇게 쓴다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안 써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요. 거꾸로 써도 되겠지. Q는 P이기 위한 같은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기억하면 참고라기보다는 잘은 안 나오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나올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돼? 문제 풀어볼까? 갑시다. 자, 어디에 갈 건가 하면요. 보기 1번. 98쪽. 보기 1번 찾았어요? 자, 제목이 뭐야? 야, 질문이 뭐야? P는 그랬잖아요. 그죠? 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주인공이 누군지 봐야 돼요. P를 물어보고 있다. 아까 선생님 너희한테 얘기했죠? 화살표가 안 나와 있죠? 너희가 화살표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요. 얘를 가지고요. 진리집합. 한번 풀어볼래? 밑에 답이 있는데 답을 안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P는 Q이기 위한 답은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 충분이냐, 필요냐, 표준이냐. 태민이 어저께 수업 영상 들어봤네? 그 다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중간에 넌 아마 책에서 그냥 수업 다 하는 게 아마 한번 낀 거야. 그지 맞죠? 한 방향은 큰 쪽으로 간다는 거야. 큰 쪽. 태민이 오늘 운다고 고생했네요.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바로바로. 자, 둘 다 답이 잘 나오나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2번도 해보세요. 2번, 3번 다 할 거거든요, 지금요. 보기 2번, 보기 3번. 잘 모를 때는 이제 이렇게 가서 도와줄게. 답을 얘기할 때는 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충분이냐, 필요 조건이냐, 표준 조건 이렇게. 그래서 방금 뭐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지금 Q가 더 크다는 거잖아. 이 상황이. 그러면 답을 얘기할 때는 P는 모르고 있으니까 P는 충분 조건이다. 그다음 말인지 확인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P한테 왔잖아. 그럼 지금 누가 더 커요? P가 더 크죠? Q가 P가 왔다는 거 아니야? P가 크다는 말은 P가 아까 얘기했던 P를 이루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확인. 왔다 갔다 하면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답을 내리는 게 맞죠. 화살표를 정하고 답을 한 번 더 적어줘야 돼요. 다 했으면 3분도 하면 되죠. 태민이 한번 볼까요?
A제곱은 B제곱을 우리가 왼쪽으로 넘기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거 인수가 되거든요. 인수를 한번 보세요. 얘가 0이라는 거니까 결론은 A는 B 또는 A 마이너스 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B로 조건이 된다. 이 뜻이죠. 알겠죠? 하여튼 방향을 정해놓고 답을 보야 돼. 잘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돼요. 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양수라는 거. 오른쪽은 곱해서 양수, 더해서도 양수.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먼저 봐봐. 곱해서 양수면은 양양도 있지만 음음도 있잖아요. 근데 음음되면 얘를 조금 만족 못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양양밖에 없고 P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P도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기 3번도 해보고. 보기 3번은 약간 좀 복잡하다, 그죠?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고. 또 은진이도 수업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3번은요. 자, 보기 3번은 첫 번째가 간단하게 쓸게 그냥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6은 0.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것이 필요니까 화살이 이쪽으로 온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화살표 2개짜리로 쓰는 거야.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여기 다 들어간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가 근이란 뜻이에요. 맞지? 그럼 근이란 말은 그냥 대입이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4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해서 k는 5가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두 번째.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부등호로 나와 있는데 부등호로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선생님이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이요. 동시에 한번 그려볼게요. P부터 그려보겠습니다. P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P가 1 이상 3 이하라고 있으니까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너희도요. 1과 3의 색깔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5 이상도 색깔을 칠해주고요. 자, 요게 지금 P인 거야. 맞죠? 둘이 합해서 P. 우리끼리 P라고 적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요. 자, 그 다음에 Q는 A 이상이라고 했는데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거 보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니까 Q가 커야 돼요. 그럼 Q가 더 크단 말은 얘를 싹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싹 다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Q여야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숫자 얘가 A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A라고 잡고 A의 최대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답이 보입니까? 1까지 가죠. 여기서 범위는 이렇게 되거든요. 둘 다 새까마면 하나가 들어간다. 따라서 A는 최대 1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그 뒤에 예시가 나오는 이건 굳이 몰라도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외워도 당연히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문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이가 같은 말이구나 외우잖아요. 참고로 보시면 된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00쪽부터 이제 문제가 쭉 나오는데 쌤하고 하나씩 풀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익히 문제는 쌤이 같이 풀어보고 너희가 밑에 확인을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1번.
자, 쌤도 간단히 써볼게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P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고 했어요. 문제 질문이 뭐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가 생각해봐.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우리가 집합할 때 얘는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세요? 맞죠? 딱 보니까 똑같네. 똑같으면 무슨 답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1번 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인데 너희가 문제 맨 위에를 미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Y는 실수라고 했어. 실수의 범위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될 때를 잘 기억해야 돼요. 실수의 범위는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면 0 이상과 0 이상을 돼서 0 되려고 하면 x도 0이고 y도 0이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두 번째, Q좌표를 보니까 x는 0 또는 y는 0이죠. 일단 얘가 커, 얘가 커?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심표가 뭐냐면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x도 0이고 y도 0인 거예요. 근데 얘는 또는인 거야. 그러면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그 진리집합이요? 진리집합으로 선생님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 선생님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또는이란 말은 뭐야? x가 0이고 y가 0이어도 되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어도 되죠. 이 말 뜻은요. 맞죠? 그 다음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어도 되죠. 그럼 얘는 세 가지의 원소가 있는 거야. 원소로 따지자.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얘는 세 개. 얘는 여기 하나니까 얘가 더 많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충분 조건이다. 이거야. 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x 더하기 y가 유리수라고 했죠. 얘가 유리수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q는 x도 유리수 이 말이죠. x, y 모두 유리수예요. 자, 누가 더 범위가 크겠냐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얘는 진리집합을 찾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만족하는 x와 y의 어떤 조건, 그게 바로 야의 진리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의 뭐야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은 찾기가 사실 좀 애매하죠. 얘는 나와 있는 거야. 둘 다 유리수라고 했어. 얘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너희 둘 다 유리수면 더해서 유리수 맞나? 생각을 해보자. 얘가 야의 부분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가정. 얘가 얘한테 부분집합이면 여기 있는 얘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유리수면 더해도 유리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요. 됩니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유리수 맞냐고 선생님이 묻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그냥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본 거지. 가정이고 안 되면 주면 되니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거꾸로 해볼게 이거죠. 거꾸로 되면 필요 충분될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했을 때 더해서 유리수인데 그럼 얘가 야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해서 유리수일 때 각각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x한테 내가 루트 2를 넣고요. 실수라고 했습니다. y한테다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두 개 더하면 0이니까 0은 유리수거든요. 근데 각각은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필요 조건이죠. 자, 근데 쌤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요거요. 자,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찾는 방법은 화살표의 방향인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진리집합이라고 있어요. 각각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말이야. 근데 진리집합을 찾기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처럼. 아까는 다 금방 찾았잖아요. 이렇게요. 찾았잖아요. 찾기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진리 집합을 찾는다였고 두 번째 방법은 화살표 이용법이 있어요. 화살표 이용법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처럼 이 방향으로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입니다. 그렇죠? 화살표 이용법이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대로 대입해 본다는 거예요. 대입해 봐서 성립하면 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입했는데 만약 참이 아니야. 뭔가 모순이 있어. 그러면 그 방향을 그냥 지우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방향을 어떻게 한다? 가정을 하고 좀 전처럼 가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해서 되면 놔두고 안 되면 X 하면 되고 X. 오케이? 이 방법도 1번이 안 되면 쓰는 거야. 우선순위는 1번인 거죠. 우선순위는 1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분과 필요조건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럼 애매할 때 밑에 거. 자, 너희가 한번 해볼까요? 179번. 한번 해보자. 자, 은진이도 한번 풀어봅시다. 179번이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하는 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학교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나오니 맞구나. 오케이. 그럼 뜨고도 한번 해보고 같이 넘어갑시다. 또 보시면은 2번. 자, 이게 아까 좀 애매할 때 어떻게 하겠지? 대입해보라고 했죠. 우리가 P에 있는 대입해볼게 Q쪽이고요. 그럼 둘 다 지금 정수라는 거니까. 그럼 정수를 여기다 넣을 거야. 정수 곱하기 정수잖아.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맞아요? 그럼 더해도 정수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해볼까요? 곱해서 정수 면사 이거잖아요. 더해서도 정수인 숫자가 이쪽으로 갔을 때, 대입했을 때 각각 정수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얘가 있으면 아까처럼 그지? 틀린 거거든요. 안 되는 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안 되는 얘가. 아까 우리 루트하고 마이너스 루트가 또 기억나요? 똑같이고요.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를 곱하는 마이너스니까 정수 맞죠? 더했을 때 뭐가 돼? 0 되잖아요. 그럼 0도 정수가 돼.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넣은 숫자는 루트를 넣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라 반대로 못 간다.
답은 충분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주면 돼요. 그래, 태민이도 마찬가지고 화살표를 방향으로 했는데 만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만약에 그럴 때는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발레라고 우리 배웠다. 그죠? 명제 앞에 할 때 발레라고 배웠어. 자,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시다. 딴 거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넘어가자. 자, 마플 익힘 두 번째요. 자, 101쪽인데 101쪽 계속 똑같죠? 다른 거 없죠? 계속 문제만 바뀌는 거야. 그래도 한번 세번 해볼게요. 또 하고 넘어가자. 요거는 좀 지우고. 자, 1번 문제부터 써볼게요. 첫 번째가 절대값 x가 3이하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렇게가 3이하고 이번에가 0에서부터 2까지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수직선을 그려보면 얘가 0과 2가 안쪽에 이렇게 있겠죠? 안쪽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지금 Q란 말이에요. 이게 Q. 얘가 지금 P죠. P. P가 더 멀죠. 멀리 있죠. 맞습니까? 누가 더 커? P가 더 크죠? P가 더 크니까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P는 물어보잖아. 맞지? 문제를 잘 봐야 돼. 막 낚일 수 있어. 가끔씩 학교에서 문제 풀 때 당연히 P인 줄 알았는데 막 Q는 P인 줄 알고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항상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P는 여기서는 필요 조건이다. 이 뜻이죠. 자, 괄호 2번도 똑같이 할 수 있겠고 괄호 3번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너희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번, 3번 똑같이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안 풀게요. 너희가 풀어봅시다. 182번을 풀게요. 너희가 혼자 풀리면 선생님이 굳이 안 풀어줘도 되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벌써 이렇게 시작하면 태민아 잘 듣고 있어요. 어때요? 보자. 그걸 찾아야 돼. 정리해봐. x는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없지. 똑같네. 춤을 진리 집합을 먼저 찾고 그게 안 보일 때만 화살표 해보는 거예요. 얘는 2개 나오고 얘는 1개 나오고. 오케이. 안 어렵다 그죠? 다들 잘 하고 있어요. 굳이 안 풀어도 되겠는데 뒤에 거도요. 맞죠? 너희 102쪽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익힌 문제 있잖아요. 맨 위에 거 한번 풀어볼래요? 그냥 봐요. 선생님이 너희가 안 풀면 풀어줄게요. 안 풀리면 자, 익힌 문제 맨 위에 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요. 아까 왜 비슷한 힌트 줬죠? 이런 거 수직선 그린다 했어요.
아프리킴 3번을 풀고 있어. 아프리킴 3번. 오케이. 그러면 끝나면 넘어갈게요, 선생님. 나왔어? 좀 넘어가자. 오른쪽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바로 다 풀었으면.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은 셈하고 진도를 더 안 나간다고 했죠. 여기서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맨 뒤에 있는 다음 조합 문제 몇 개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하는 건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거 볼게. 네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거기 보면 능령이 아니다, 능령이 아니다 둘 다 있죠. 저거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이게 능령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랑 맞죠? 이 두 개인데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단 말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지금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 뭐 거꾸로 A를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얘를 명제로 보고 얘가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를 쓰는 거야. 그럼 대우는 어떻게 돼요? 대우는 부정을 없애고요. 부정을 없애고 방향을 바꿔주면 이게 대우잖아요. 따라서 이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1번은 아무튼 대우를 이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응용된 거고 2번은 너희가 P를 잘 보면 복소수와 응용된 겁니다. 너희가 복소수를 배운 지 좀 꽤 됐을 것 같아서 왼쪽에는 이 식 있잖아요. x 빼기 8분의 자 루트 x 더하기 1요. 자 루트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루트가 따로따로 있을 때 이 둘이를 뭉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루트가 따로따로 있을 때 얘를 뭉칠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뭉치지 않고 뭐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이야. 맞나? 자, 이게 언제 되냐면은 복소수 배울 때요. 분모는 뭐가 되고 음수이고. 오케이? 이걸 기억해. 이 개념입니다. 마이너스가 생길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야, 지금.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0 이상이 될 때입니다. 이게 그냥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개념입니다. 수학상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소수 할 때 이 파트가 어느 파트 나오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그때 루트가 분모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곱할 때도 있죠. 그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기억할 수 있겠네? 지금요 분모는 음수 이고 분자는 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야를 가지고 x 범위를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x 범위는 이게 넘어가서 8 될 거고 얘가 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상이 될 거 아니야. 이게 x의 범위다라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끝났죠? 자, q는 뭐 원래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8과 뭐 a 마이너스 8과 a 더하기 3은 나와 있죠. 여기서 생각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약간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에서 얘가 충분이죠. 이렇게 가보죠. 이렇게요. 자, 충분일 때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새까맣고 8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게 P고요. 얘는 A, 얘가 더 커야 되죠. 맞죠? 충분이니까. 그럼 얘가 이쪽에 있어야 돼. 2 빼기 8이요. 여기 A 더하기 3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가 Q예요. 자, 근데 이게 만족되려면 얘가 동그라미가 비어있고 새까맣죠? 얘는 동그라미 비어있고 비어있어요. 이때는 같거나가 무조건 들어가죠. 오케이. 근데 이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이쪽이 더 크단 말이죠. 일단은요. 근데 같거나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얘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Q는 마이너스 1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P한테선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입장에서는 P만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같거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모를 때 어떻게 하고 같다고 가정해보고 뭔가 모순이 있으면 지워야 되죠. 그래서 같거나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따라서 A 범위는 3이 넘어가서 5 이상이 되고 1이 넘어가서 8이 넘어가서 7.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야 돼요. 같거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안 들어가요. 애들이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 좀 전에 선생님 했는 것처럼 검산하면서 해야 돼요. 같다고 가정해보고. 오케이? 너희 다 해볼래요? 밑에 있는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확인 유제 안에 있는 두 문제. 오늘은 좀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풀이를 앞에서 할게. 방송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덥고 안 쓰려니까 또 불편하고 그러네요. 얘들아,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래요. 그래서 마스크 되도록 쓰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을 때.
P의 거죠. 여기는 원래 같거나가 붙어야 되지 않나? 원래는 지금 만약 같거나가 붙어야 신경 쓸 수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써버리면 답이 수치되거든요. 작은 차이 잘 봐야 돼요. 답은 맞아요. 자, 넘어갑시다. 태민 아까 풀었으니까. 자, 5번 유형 5번으로 갑시다. 5번이요. 자, 5번째 문제는 일단 써볼게요. P는 일단 문제 쓰는 거야. not Q, not Q. 자, 이게 책에서 충분이라고 했으니 이쪽이죠. 다음 중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충분이라는 말만 주고 방향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P가 안쪽에 있고 Q 여집합, 진리집합이 더 크다는 거겠죠? 집합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게 5번째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바깥쪽에 전체를 그려주시고요. 바깥쪽이 뭐가 되지? 얘가 Q 여집합이면 바깥쪽이 Q가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고 보기를 보자. 같죠? 1번. P가 Q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두 번째. P 여집합이 Q에 들어갑니까? P 여집합은 상상할 수 있겠네? P 여집합은 요것만 제외하고 싹 다야. 싹 다. 그러면 P 여집합하고 Q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P 여집합이 더 크죠?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2번 틀렸죠? 그러면 3번. P 교집합, Q 여집합은 누구야? 바로 P가 되죠? 3번도 틀린 거 맞나? P와 Q 여집합은 P가 더 작다고요. 그러니까 P가 돼야 돼. 3번입니다. 4번은 P 여집합과 P 여집합은 색깔 칠해볼게요. 마지막은요. P 여집합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이게 P 여집합이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Q잖아요. 그럼 Q는 어디 있어요? 바깥쪽이잖아요. 맞죠? 이 바깥쪽이가 다 Q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두 개를 합집합시키면 누가 되겠어요? P 여집합이 돼야죠. P 여집합. 4번도 틀렸다. 정답은 5번인데 5번 딱 보이죠? 안쪽에 있는 P랑 바깥쪽에 P 만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도 풀 수 있다. 맞나?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래요? 191번. 자, 답이 나옵니까? 쉽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이제 6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6번째 문제를 볼 텐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나와 있죠. 3단 논법이에요. 그러면 3단 논법은 또 우리가 어저께 배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그 태민의 수업쌤 영상을 보여준 내용 중에 아마 그 전부터 배웠잖아, 쌤. 3단 논법은요.
어제는 내가 대우법과 기류법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사실 앞부분은 굳이 안 줘도 됐던 거야. 어저께. 그렇죠? 자, 6번 유형은 맨 위에 읽어보니까 P이면 뭐야? P이면 낮추다. 그 다음은 나P이면 나달이다. 이게 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짝대기 그냥 두께 안 끊고 쓴 거야. 이렇게. 이때 항상 옳은 걸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보기를 보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죠? 보기가 있으니까요. 자, 기획부터 볼게요. 나P와 Q를 물어보잖아요. 딱 나P와 Q인데 여기 나P가 없죠. 여기 나P와 Q의 관계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대우를 찾아야죠. 야의 대우가 뭐죠? Q이면 나P 맞나? 여기까지? 그럼 이제 기획을 다시 볼까요? 나P는 Q이기 위한 P로다. 맞아요? 틀려? 맞죠? 이렇게 해서 기획은 얘 때문에 맞습니다. 두 번째, R과 P의 관계인데 R과 P 관계도 여기서는 낫으로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야도 대우를 구하면 되네요. 대우는 여기가 R, 여기가 P가 되니까 니은 뭐야? R은 P이기 위한 충분. 얘도 맞네요. 니은도 맞다. 이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은 R과 낫 Q의 관계인데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줘야 되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얘하고요, 얘를 짝을 지어줄 거야. 왜 얘를 짝 지었는지 알겠네? P가 공통으로 있다는 거야. P가 공통으로 있으면 R은 어떻게 돼요? P로 갔다가 Q로 가니까. 이해되죠? 그럼 디귿을 봤을 때 R은 Q이기 위한 화살표 방향이 쭉 가니까 중간에 거를 건너뛰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맞는 거죠. 다 맞습니다. 얘가 디귿이 되죠. 디귿만 3단 논법이네요. 실제 한번 풀어볼까요? 194번이야. 이거 다 풀고 단원 종합으로 넘어갈게요. 대우도 이용하고 3번 목도 이용하고 정답은 5번 K 차례다. 행위 다 했을 겁니다. 저기 가서 집에 다 했나요? 다 오고 나 넘어갑시다. 같이 맨 뒤쪽 114쪽으로 갑시다. 114쪽 단원 종합 중에서 터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만 수업 시간에 할게요. 지금 5개, 하나, 둘, 5개 너희가 풀어볼 거거든요. 자, 풀어볼래요? 시간이 선생님 5개니까 10분 정도만 주고 바로 풀이할 거예요. 알았죠? 어려우면 그냥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114쪽에 5문제요. 은진이도 114쪽에 다음 종합 문제 펴가지고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문제 전체죠. 전체.
선생님 좀 도와줄까? 한번 보자. 나피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 부정해놓고 하는 부정. 얘를 부정하면 이 방법은 바뀌고 갖다가 없다. 이게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좀 쉽은 것 같은데 맞죠? 뭔가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뭐야? A와 E의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일 수 있어. A가 음수가 돼. 그건 병 나눠서 풀어보면 됩니다. 병을 나눠. A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너무 꼼꼼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어떤 거는요? 지금 236번에 첫 번째 거거든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하다가 넘어가서 자, 우리 같이 해보자. 일단은 시간이 아까 선생님 10분 준다고 했는데 10분이 다 됐어요.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몇 개 풀고 끝낼 건데 일단 모르는 게 너희 지금 1번이죠. 236번에 1번이요. 공통적으로 그걸 같이 해봅시다. 먼저. 그러니까 푸는 것 중에서 먼저 하나 할게요. 첫 번째. 일단 나피를 찾아주세요. 나피. 그럼 나피가 누구냐 하면요. 그 x 마이너스 a 인수분 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방향 바뀌고 같거나 붙는다. 그럼 q는 뭐 원래대로 나와 있는데 적어줘도 됩니다. 자, 아무튼 얘를 먼저 풀어보면 x가 이거거나 맞죠? 이거거나 반대로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거라고 가정하고 따라가세요. 알았죠? 하고 하나 더 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먼저 해보자 이거야. 그럼 자, 얘가 충분히 돼야 되니까 충분 조건은 안쪽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A, 여기에 EA.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나피예요, 나피. 자,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8과 18 사이다. 그럼 여기 멀리 어딘가 마이너스 8 잡고 여기 멀리 18을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첫 번째가 완성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되는 조건을 얘기해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같거나가 여기서 붙겠네요. 여기서는 같거나가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겠네요. 그럼 이때 A 범위를 얘기해보자면 여기서는 A가 9 이하가 되니까 이쪽에선 마이너스 8이죠. 여기서 답을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답을 내릴 때요.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얘가 얘보다 작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거야. 자, 내가 A가 얘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맞죠? 내가 가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A가 얘보다 작다는 건 언제 그게 나오죠? A가 음수일 때야 양수일 때야? 0대도 넣을 되긴 되죠. 0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양수음수로 얘기해보자. 이게 성립하려면 A는 양수일 때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음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골라야죠. 누구예요? 양수 누구? 1, 2, 땡땡땡 9까지 다 되죠.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양수인 경우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방향 바꿔볼게요.
이건 이쪽에가 2a가 되고 이쪽에가 a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거꾸로 두 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얘가 위치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a가 되고 이때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죠? 너희도 잘 따라오고 있죠? 이들 헷갈릴 땐 숫자를 넣어보면 돼. 양수 1 넣어보면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작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8이 있고 여기에 18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때가 같거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 이때 A 범위를 구해보면 18 이하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돼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A의 음수 정수, 음수인 정수를 찾아보라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3부터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A가 0이면 어떻게 계산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하나는 자, A가 0이라면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0을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위에다 대입하면 x제곱은 0 이하가 되니까 x는 0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죠? 그럼 실수란 말이 있을 때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0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이 0이 이 사이에 들어간지 묻는 것과 맞는 거야.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얘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답이 될 수 있단 말은 0도 된다는 거야. 그럼 총 0까지 포함시키면 몇 개죠? 얘가 9개였고 얘가 3개였고 1개니까 13개가 되죠. 이렇게 그냥 좀 약간 귀찮은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뭐 그죠? A의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정답은 13이 될 거고 또 너희 풀어놓은 거 235번은 어렵지 않죠? 이건 패스할까요? 그러면 236번의 두 번째 건 풀어봤나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이거는 한번 선생님 풀어볼까? 너희가 풀 수 있겠네. 어때요? 가로 2번 말이야. 선생님 풀어줄까요? 태민이 가로 2번. 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럼 뭐 하던 거 마무리해보자. 너희 풀던 거야. 가로 2번은. 너희가 마무리하고 답 나오면 그냥 넘어갈게요. 236번에 가로 2번. 그거보다는 조금 뭐지? 너무 보는 거야. 이게 37번일 때는 36번에 2번은 A가 좀 자연수거든? 자연수가 있잖아. 무조건 양수만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거는 양수로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간단해지죠? 그치?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맨 밑에 걸 미리 읽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A의 조건. 템이 답 나왔어? 가로 2번 아직 안 나왔고. 선생님랑 같이 해보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아까 236번 두 번째 거 하고 하나 더 풀고 마칠게요. 자, 두 번째 거를 너희가 하던 거를 그냥 잘 쓸게. 일단 P는 범위가 너희가 썼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게 P 범위입니다. Q의 범위는 찾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P의 범위를 찾는 방법도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없애라고 했죠. 그래서 없애버려 그냥 바로요. 이쪽 자리가 A,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냥 맞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양변에 8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럼 얘랑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문제 읽어보면 필요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P가 더 크다는 거야. P가 더 크다. 자, 그러면 P 범위를 먼저 그려놓고 P 범위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2 하죠. 5 이상이에요. 자, 이게 지금 P란 말이에요. P. 근데 얘가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너희한테 잠깐만 뭐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둘이의 간격이 얼마죠? 7이죠. 이 둘 간격이 7이야. 얘 둘의 간격은 얼마죠? 16이죠. 이 말뜻은 얘가 16이란 말뜻은 얘가 이런 식으로 걸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걸치는 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될 수 없지.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넓은데 범위가 넓은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는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이게 되려면 이 자리가 8 더하기 A잖아요. 맞습니까? A는 자연수거든요. 자연수가 얘만 작을 수가 있냐고요. 자연수 8 더하기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림으로 확인해야 돼. 이게 불가능이야.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지. 여기가 누가 돼야 돼? 여기가 8-A여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같아도 되나요? 여기서요? 여러분? 같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같아도? 그러니까 얘는 새카맣고 맞죠? 지금 새카맣고 얘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가 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요. 같은지 좀 애매할 때는 오케이?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다시 갖고 오면 여기 아까 8 빼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8 빼기가 5가 된단 말이야. 5가요. 8 빼기 A인 동시에 5란 말이야. 같다는 뜻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태가 노란색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노란색이야. 근데 흰색은 노란색은 이렇게 이게 노란색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새카맣게 빨간색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요. 맞죠? 그럼 잘 봐. 빨간색이 더 커야 되잖아요. 빨간색은 5를 갖고 있죠. 같으면 노란색은 5를 안 갖고 있어. 그럼 빨간색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5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같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A의 범위는 3 이하가 된다. 어차피 자연수니까 1, 2, 3밖에 없죠. 정답은 6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쌤하고 나머지는 다 못 풀 것 같고 우리 마지막 문제만 풀고 너희 나머지는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원래 그 지민이는 다음 주까지 풀면 되는 거고 태민이는 내가 이걸 내일까지 풀라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태민이는 저번 숙제이자한테 내준 거야. 그것만 하면 돼요. 요거는 내일 그냥 같이 하면 되고 오늘 수업 시간에 미리 좀 풀면 되죠. 코칭쌤 시간 좀 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요. 태민이가 오늘 빠진 걸 보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옮겨 너무 그래서 좀 기특합니다. 기특해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과제까지 선생님이 내주기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과제까지. 알겠죠? 자, 239번 해볼게요. 같이 봅시다. 야,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 x는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1부터 8까지가 일단 전체인 거예요. 자, 문제 돌아가서 p를 볼게요, 여러분. 자, p를 보세요. x제곱이 2x 더하기 8이다. 자, 왼쪽으로 넘길게요. 넘겨서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 이하가 되고 그럼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원래는 4까지인데 문제에서 전체 집합은 1부터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x는 1, 2, 3, 4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p의
원소가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돌아가서 내려와세요. 뭐라고 했죠? P면 어디로 간다? Q로 간다고 했고요. 또 나 P면 R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질문은 Q와 R의 순서상의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Q라는 집합과 R이라는 집합은 원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미리 생각해봐. 집합의 개수잖아요, 문제죠. 집합의 개수는 항상 머릿속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처음부터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아마 부분 집합일 거라는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야의 대우를 찾을 거야. 왜 찾아야 되느냐? 공통인 문자가 같아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3나 문법을 쓰려면요. 근데 나달이면 P가 되죠. 그럼 따라서 연결시켜 본다면 나달부터 시작해서 P로 갔다가 Q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겠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달은 R 여집합이고요. P는 이 자리에 있고요. Q는 이 자리에 있다. 맞습니까?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걸 떠올려서 합시다. 자, 시작해볼까요? Q가 될 수 있는 이 개수와 R은 자동으로 얘가 아닌 파가 조금 얘기합니다. 어차피 R 여집합이 결정되면 R은 결정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R 여집합을 결정해도 괜찮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답을 한번 배워봅시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집합을 결정하는 건 뭐죠? 원소죠. 자, 이제 선생님이 질문한다.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1은 P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군데야. 2가 갈 수 있는 곳도 다 똑같죠. 그럼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쌤이 지금 뭐하고 있죠? 문제는 지금 QR을 묻고 있는데 얘가 Q고 얘가 아닌 게 R이라고 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P가 결정되고 뭐 알려주면 결정되면 자동으로 QR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벌써 이해 내적이 왔어요. 자, 그 다음 5, 6, 7, 8이 아직 남았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5, 6, 7, 8은 P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범위 못 들어간다. 그럼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5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여기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지민아 어디 들어가죠? 여기 맞아? 태민이 맞아? 5도 2가지, 6도 2가지, 다 2가지죠. 또 이해되죠? 그죠? 그럼 정답은 2의 8승이 되는 거야. 여기서 끝을 냅시다. 이해됩니까?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에 따라서 집합이 결정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자동으로 QR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민이하고 은진이는 여기까지 숙제를 해 주시고요. 태민이는 저번 숙제 좀 내준 것까지만 내일 해오시면 돼요. 자, 마치고 그래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학 남은 방학 잘 보내고 내일 계약이 또 까먹었다. 또 언제죠? 14일. 8 내일 모레.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조금만 남은 방학을 잘 이렇게 잘 보내라는 겁니다. 조금밖에 없지만. 네, 수고했습니다. 갑시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또 은진이하고 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죠? 다음 주에 봅시다. 태민이 내일 올 때 같은 가방에 또 딴 친구 한 명 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내일요. 지민이도 어제 오늘 이렇게 혼자 하다가 이거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